자, 우리가 보면은 남편이 외도를 했어. 딱 그러면 치료는 무슨 치료? 그래가지고 일단은 찾아보니까 소송 얘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증거 잡아라. 그래, 증거 잡아가지고 해서 변호사 여튼 널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소송해라. 해가지고 그래 맞아 소송이야. 그래서 소송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하면은 상간녀 소송을 하는 아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상간녀 소송을 할까요? 상간녀. 왜 남편을 공격 안 하고 상간녀를 공격할까요? 소송을 왜 할까요? 회복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뭐라 안 해요. 자,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요거를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송이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이겨야 되죠. 이겨야 돼. 많이 받아야 돼. 알죠? 이겨야 되고 많이 받아야 돼. 최소한 뭐냐면 내가 회복하고 유지. 누구랑? 외도한 요 남편이랑 어쨌든 회복을 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원래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소송을 하려다 보면 돈이 드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겨야 돼. 그것도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이겨야 돼요. 어차피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이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딱 들어가면 목적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2번으로 회복 유지에서 뭘로 바뀝니까? 피해의식에서 가해의식으로 넘어가는 개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되면서 뭘 가게 되냐면 가해심리와 보상심리로 가게 되면서 얘를 키우려고 들어요. 얘를. 거기에 도달이 안 되면은 뭘 갖습니까? 가해심리와 보상심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뭘 가냐면 이제는 회복유지보다 이게 더 커요. 회복유지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로 가게 되냐면 자꾸 남편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웃기는 게 요즘 만약에 소송을 이렇게 했더니 회복유지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걸 가다 보니까 이기고 돈은 있는데 이 돈을 대인장 남편이 줬대. 그런 경우 거의 50%는 그렇게 갑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여기 1,500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송에서 이겼더니 그러더니 상간녀도 반수하고 뭐하고 이렇게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한 500만 원 들었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새끼야 막 가지고 대판 싸우고 그러면 뭐 뭐도 사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플러스 알파. 이거 누구한테 들어가요? 상간녀한테 들어가요. 이 안에는 도대체 뭘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50% 절반이 이래요. 절반이. 나머지 절반은 톡 가고요. 상간녀 못 견뎌요. 그러면 이제 떨겨놨네. 자, 그래서 이제 떨어졌다 쳐요. 그래서 이제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서 왜? 이 새끼가 나 좋다 그럴 땐 언제고. 이제 막 여기 걸려 들어가니까 못 견디겠다 그러고서 그래서 헤어졌어. 끝났어. 이제 드디어 돌아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 심리장애 치료 안 됐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원래는 회복 유지하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가해 심리와 보상 심리에 관련된 이게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 안 된 남편한테 계속 이걸 바라게 됩니다. 처음엔 들어줍니다. 왜? 재밌고 즐거운 게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를 이렇게 지원해줬어. 그러면 얘가 있더라도 여기 솔직히 힘들어요. 이거 안 힘들겠어요? 이거를 그대로 와이프 갖다 주면은 차라리 편해지는데 상관이 그동안 얼마나 개고생했겠어요. 그래도 더 짜네요. 그래도 더 오래 가요. 이게 또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투자 비용이 아까워요. 뽕 빼야 된다니까 여기는. 근데 여기는 톡 갔어요. 회피를 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와서 집에 와서 어쨌든 잘해. 그런데 잘해. 돌아왔대. 돌아오긴 뭘 돌아와요? 여기는 지금 뽕 빼느라고 정신없고 여기는 뭐예요? 다른 상간녀 생기기 전까지만 잘해요. 그런데 아내는 뭐가 생겼습니까?
가해 심리와 보상 심리, 외상 트라우마의 크기에 맞는 가해 심리와 보상 심리를 가진 채 있거든요. 그걸 가진 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잘해야 돼. 잘못하면은 엄청 아파하고 고통스러워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언제까지? 평생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남편에도 아내가 치료보다는 소송을 해야 되겠다. 딱 마음먹으면 간단해요. 죽는 날까지 소송하세요. 그리고 이거 좋잖아요. 이거 증여거든요. 이거 못 돌려받습니다. 모르시죠? 이거 못 돌려봐요. 개인적으로 그냥 준 거기 때문에. 빌려준 게 아니고 차용증 안 받으면요. 그건 증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증여를 하든 뭘 하든 뭘 만들면 돼요? 계속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남편이 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돈이 많은 남편이라 그러면은 죽으라고 대신 뭐를 내는데 재산을 모두 다 가압류 걸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돈이면은 이거 한계점에 와요. 그럼 떨어져 나가 다른 여자 또 생기잖아요. 그럼 또 소송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죽는 날까지 소송해요. 그럼 남편이 무소속 외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외상 트라우마 치료 아예 안 되고 남편은 아예 치료 안 되고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그 짓 하면서 죽는 날까지 살아야 돼.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자, 할 만큼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 순서대로 가니까 하세요. 남편에 대할 때 치료하기 싫지? 그러면 일단 돈부터 벌어. 상간녀 소송부터 어차피 이거 다 남편한테서 나오는 거든 아니면 남편이 토끼든 둘 중에 하나로 가니까 돌아왔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 가는 내 인생은 이제 고통 그 자체, 불행 그 자체 시작이에요. 결과는 승소를 해도 내가 돈을 원하는 대로 다 받아도 결국은 그 수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참고를 해두면 되고. 자, 이제 아내 외도일 때 상간남을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 외도일 때. 자, 한번 보죠. 남편에 대할 때 상간녀 소송은 뭡니까? 이 남편과 유지가 지금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거나 또는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제1우선의 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상간남을 소송을 하고 있는 이 남편은 제1 목적이 뭐냐? 제1 우선순위가 내 가치 추구예요. 이놈을 회복하기 위한, 즉 서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이 가치 추구를 회복을 해야 돼요. 자, 여기는 뭡니까? 남편과의 회복이에요. 남편과의 회복이거든. 여기는 나의 가치를 회복을 해야 돼요. 이 목적이 커요. 원래는. 왜? 내가 패배자, 루저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막 분노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상간남은 딱 소송 들어가는 이유는 가치 추구, 나의 가치 추구를 회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 소송을 해서 진행을 해서 그러면 상간남이 또 가만히 있나? 상간남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지네. 돌아버려. 이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보복 심리가. 이제 가치 추구 따위는 관심 없어요. 상대를 향한 분해서 못 살아요. 분해서. 이게 그 외상 스트레스가, 외상 트라우마가 상대를 향해서 가면서 이 보복 심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와이프,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를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얼굴만 봐도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돌변을 해요. 이때는 상간남 소송하면서 내 빨리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요. 원래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일로 딱 들어가면 가치 나무너뜨리고 해요. 여기 관심 없어요. 여기 관심 없다니까 이제 이게 2번으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은 이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간남에서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어. 그 어떤 놈들은 돈도 없어가지고요. 또 안에 꼬셔가지고요. 거기서 돈 받아내는 그건 진짜 최악인 상간남도 있어요. 그러나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소송이 이겼어. 뭘 했어?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돈도 다 받아내고 뭐도 다 했다 쳐요. 그래도 이게 안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죽어나가요? 아내가 못 견뎌요. 아내가.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만들거나 성노예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진짜라니까요. 노예로 만들어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못 견딘다. 가치 추구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냐면 아내를 괴롭히는, 그래서 보복심리예요. 그거를 푸는 데에다 내 목적을 맞춰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이거 못 견딘다고 아내들이 팅 하고 날아가 버리니까 이혼으로 해서 끝나죠. 대신 이건 안 사라져요. 죽는 날까지. 그러면 이혼을 했어. 이혼남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어.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재혼하고 난 다음에 조금 뭐 문제 생기죠. 이거 다시 그냥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재혼한 와이프를 학대하기 시작을 하고 이거로 그대로 작용이 돼요. 이 여자는 현명한 여자예요. 빨리 튀었죠. 빨리 튀었으니까 현명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 외도가 발생됐을 때 상간남 소송하는 건 내가 뭐라 안 해요. 가치 추구를 회복하기 위한 거. 자, 남편 외도가 발생됐을 때 상간남 소송하는 거 뭐라 안 해요. 뭘 회복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기까지만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발전을 해버려요. 이렇게 발전을 해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거 되면은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세상에 제가 소송을 했잖아요. 남편이 집 나갔어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왜? 여기까지잖아요, 아직은요. 아직은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시작은 소송이니까 재판까지 끝까지 합의하지 마시고 조종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해요. 조종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라고. 어떡해요? 이미 조종에 들어와서 그러면 조종하시고요. 그냥 빨리 마무리하세요. 왜? 이거는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외도 지금도 하고 있으면 뭐예요? 증거 또 다시 잡아서 또 소송하면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여러분들 모르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외도를 했어. 이 증거를 잡았어. 증거 잡은 날로부터 몇 년, 있잖아요, 왜? 소송을 딱 했어. 그래서 내가 승소를 딱 했어. 그랬더니 이것들이 2020년부터 또 증거가 또 나오네? 2021년? 그럼 요 증거 가지고 또 소송을 합니다. 그럼 또 승소됩니다. 그때는 또 갑자기 2000몇 년을 이렇게 가는 게 반복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증거 띠밀면 또 소송하면 돼요. 자, 좋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로 넘어가지 말고 회복 유지하는 거, 요 정도 상태까지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저 소송하는 거 뭐라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난 후에 얼마든지 자신감을 갖고 내가 아프지 않을 테니까 왜? 회복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하라 이거예요. 가치 추구 회복하는 용도로 소송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로는 안 가잖아요. 여기가 다 치료돼 버렸으니까. 일로는 안 가잖아요. 여기가 다 치료됐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소송하는 건 내가 뭐라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진행되면 일로 무조건 넘어가요. 일로 무조건 넘어간다니까? 무조건. 그거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회복이 안 돼요. 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특이한 게 뭐 생기게? 여기 가해의식이 만들어지고 보상심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치료 절대 안 해요. 돈 아까워서. 못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절대 치료 일로 안 와요. 왜 안 와요? 아내만 조심하면 되거든. 아내가 아니면 아새끼 조심하면 되는 거고. 이상하게 변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송을 딱 하면은 요 2010년에서 2019년에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예를 들어 딱 했어. 그러면 2010년에서 2019년은 법률적으로 보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거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끝난 거야. 그렇게 끝내고 싶어요? 그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를 결국은 덮는 거예요. 덮는 장치로 보상받고 돈 보상받고 그리고 끝내는 게 소송이에요. 그래서 소송은 맨 마지막에 관계 끝낼 때 또는 진짜 마지막에 내가 선택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제는 뭐예요? 아내는 회복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 남편은 가치 추구를 회복하는 거. 이게 대전제에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치료되고 나면은 이거 하면요. 가치 추구도 되고 회복도 잘 돼요. 생각보다.
치료되고 난 다음에 소송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완전한 이혼으로 가든가 아니면 남편이 진짜 바뀌어요. 그러면 치료하려고 들어요, 남편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송을 하지 말아야겠냐면 아니라 해요. 여기까지 원래 어떤 마음으로 소송인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일로는 무조건 가게 돼 있거든. 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소송 얘기를 꺼낸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